안녕하십니까. 특수경례훈련단장 유치권 근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계 최대의 모래언덕이라고 얘기하는 신두리 해안사고. 이 해안사고가 여러분들 아마 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게 아는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이 바닷가에 이제 바람이 모래를 몰고 와가지고 언덕을 만드는데, 이 태안에 있는 이제 신두리 해안사고라고 있습니다. 이 신두리 해안사고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모래 언덕이 참 거대하게 이제 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군 중에서 그 군 안에 국립공원이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아마 태안구밖에 없을 겁니다. 신두리 해안 지금 해안 국립공원입니다. 이거 지금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 해안 국립공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 청정바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물살은 좀센 편입니다. 하는 일개 군에 국립공원이 이제 두 개 있는 그런 참 지역이 신두리 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리조트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얘기하는데, 뭐 제목도 써 있습니다. 세계 최대 모래 언덕 국립공원 신두리 해안사고, 관광받는 서해안 최고 관광지고, 또 여러분들 50억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500억 들어서 50억 벌 수 있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돈 얼마 들어가지고 50억 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리조트 안에 약 한 50평 정도의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에 지금 이게 15평부터 30평까지의 펜션을 좀 건축해 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국립공원이 바로 붙은 해수욕장 펜션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커쇼가 움직이는 여기가 바로 신두리 해안사고입니다. 이 해안사고고, 제가 이제 요 옆에 땅이 42만 평이 이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거의 뭐 한 7년 전인가 그 42만 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프로덕션,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촬영지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그 시설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 영화 찍는 촬영 장소 하기는 괜찮은데, 그런 테마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하기에는 조금 땅이 좁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같이 추진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엉뚱한 데 또 돈을 갖다 써버리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42만 평 토지의 NPL을 갖다가 4분의 1만 사고 나머지 취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옆에 지금 커쇼가 움직이는 바로 이 옆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 옆에는 이게 바로 여기 해안사구입니다. 해안사구고, 조금 전에 얘기하던 42만 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이 있는데, 요 양쪽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영화 로케이션, 영화 촬영하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럼 뭐 사람들이 뭐 요새 영화 촬영하러 어디 저 전남 말이죠. 까지 그렇게 안 가도 되고, 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다 보고 오고, 그렇게 이제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그렇게 영화 로케이션도 하고 이렇게 할 만큼 정말로 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뭐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타경 51094 대한군 원북면 신두리 1221-1021의 7필지의 토지가 5,700평입니다. 건물 중에서 이제 1,045평은 경매가 되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15평에서 30평까지 있는 그 동은 지금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76억 7,400.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26억 3,242만 5천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26억을 드리면은, 야, 그 76억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50억을 벌 수 있구나. 그러니까 26억을 가지면 50억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하기가 쉬운데, 이런 방식의 계산을 하는 분들은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안 받았으면 말이죠. 미국 대통령까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재벌되고 그거 못했어요. 자,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이 탐이 나면은, 이게 26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20억 원 대출 받아야지. 그거부터 알아봐야 돼요. 자, 여기에는 그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50억을 버는데 뭐 이렇게 여기 유치권 하나도 없어요. 단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8동의 새로 지은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는데 그 법정지상권 없어요. 이 농협에서 돈 빌려줬는데 농협에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법정지상권 없어요. 유치권도 없고 법정지상권도 없고 문제가 뭡니까? 이 신두리 해안하고 붙어있는 땅 5,700평 그 땅값만 하더라도 감정가가 말이죠. 평당에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 땅값이 얼마입니까? 땅값이 62억. 그걸 갖다가 지금 뭐 26억에 산다고 하니까 이거 수지 만든 장사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설들의 이제 일부입니다. 뭐 제시의 건물, 이런 건물들이 지금 1,050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사진에서 본 것 같은 그 건물 빼고도 1,050평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사실들을 쭉 이렇게 보내는데 뭐 연회장도 있고, 그 뭐 카페도 있고, 별거 다 있고, 펜션들이 지금 쭉 있잖아요. 펜션도 쭉 있고 하는 이게 지금 1,050평인데, 그 다음에 뭐 또 뭐 근린생활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죠. 지금 뭐 다가구 주택으로 이제 뭐 건축허가 나가지고 실제 펜션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도 제법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제시의 건물인데 제시의 건물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 단독주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제일 작은 건 11.4평이고 그다음에 15평이 주를 이루고 30평짜리가 또 30.19평짜리가 또 두 개 있죠. 그러면 이거 다 합치게 되면은 뭐 제법 건물도 제법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감정이 76억인데 이게 26억까지 떨어졌으니까
50억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여기 뭐 지석재 씨가 1억하고 5천만 원하고 점포하고 집하고 전부 뭐 대학력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장석균 씨, 그러니까 주인을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그 밑에 직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2016년 7월 12일 날 전입했다고 하는데, 그때 전입하고 했을 때에 임차보증금 준 거 없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그렇게 근거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이 다른 문제들이 쭉 보면은 뭐이 다른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자,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이제 소유권 보존해서 조치원 농협에 근저당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이제 농협에서 가처분을 갖다가 했는데 이 가처분도 말소되는 가처분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근저당 변경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왜 근저당권 안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럼 근저당권은 이제 이렇게 2019년 7월 달에 했죠. 나머지 건물 지으면 또 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매 제도는 8동.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50평 정도 되는 이 면적을, 이거를, 지금 이제 이 건물들도 우리가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법정지상권 없으니까 건물 철거 토지인도 청구에 소를 해야 됩니다. 자, 원고는 낙찰인이고 피고는 이제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청구 취지가 뭐냐? 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건물 철거해서 토지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580만 원의 비율로 부당이 되겠다는 손해배상금 지급해라. 자, 청구 원인은 나는 이 물건이 경락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 건물 지은 사람인데 안 없이 저 건물을 갖다 철거하고 내 땅 달라니까 안 준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없다. 자, 우리 민법 366조는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 위에 건물 건축했기 때문에 이 법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2019년 7월 25일 날 신청 채권자에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군청에 건축 신고를 하고 이때 대출받은 돈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판례 보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자, 조건이 있다 이 뭐야.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는, 자,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형상에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때 건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없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람은 그냥 철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토지를 갖다가 그동안에 부당 이득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 지금 말이죠. 이 토지의 감정이 전부 62억 나왔습니다. 62억 중에서 이 8동의 집이 세워져 있는 그 토지는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들어오는 도로까지 다 포함하면 13억 원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 건축 규모 주변 환경으로 보아서 연 5%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피고는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그 부당 이득을 취하면 땅 소유주인 원고는 그만큼 손해겠죠. 그래서 연간 6,500만 원, 월별로 하면 매월 58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걸 원고에게 배상해야 된다. 자, 이건 내 주장이지만 또 이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재판부에 감정 신청을 하니까 감정하게 해달라. 그래야지 피차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건 뭐 100% 받아들여지는 소송입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이 소송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한 달에 580만 원 재판 기간 동안에 뭐 한 1년 걸린다고 치면 6,500만 원 정도. 이 6,500만 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사람 쫓겨나고 망해가는데 뭐 6,500만 원 내놓고 가겠어요? 그 6,500만 원 돈으로 그 집담한 건물, 이거 전부 다 경매해서 이 건물까지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죠. 한 건물이 한 150평 정도 되니까 150평 펜션 지으려고 하면 얼마 됩니까? 그것도 한 1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가 6,700평 아닙니까? 축구장 3개 정도, 3개 뭐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거 같으면은 뭐 리조트를 지어도 충분합니다. 또 이 태안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연륙교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보령 해수욕장, 이 라인이 말이죠. 전국에서 이동 인구가 가장 많고 해수욕장의 손님이 가장 많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